보스턴에서 차로 약 1시간 반 정도 남쪽으로 내려가면 로드아일랜드의 작은 해안 도시 뉴포트에 도착하게 됩니다. 처음 뉴포트를 방문한 사람들은 바다랑 아름다운 풍경에 먼저 감탄하지만 이 도시의 진짜 매력은 미국 역사상 가장 화려했던 시절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다는 건데요. 뉴포트를 이해하려면 먼저 길드 에이지 시대를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디드 에이지를 단순히 황금의 시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이름에는 조금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길디드라는 단어는 금으로 도금되었다는 뜻입니다. 19세기 미국의 작가 마크 트웨인이 당시 미국 사회를 보면서 겉으로는 황금처럼 화려하고 눈부시지만 안에는 빈부격차와 사회적 갈등, 부정부패가 숨어 있다라고 해서 이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그래서 황금의 시대가 아니라 금으로 도금된 시대라고 해서 길디드 에이지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사람들은 그 시대를 미국 역사상 가장 화려했던 시절로 기억해요. 그래서 그 화려함이 가장 잘 남아있는 곳이 바로 로드아일랜드의 뉴포트입니다. 19세기 후반 미국 경제는 폭발적으로 성장했는데요. 철도와 금융, 석유 산업이 발전하면서 락펠러, 모건, 카네기 그리고 벤더빌트 같은 새로운 부자들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뉴욕 사교계는 생각보다 훨씬 더 폐쇄적이었는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오래된 재벌 가문들, 올드머니가 상류사회를 지배하고 있었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새롭게 부자가 된 사람들을 쉽게 받아주지 않았어요. 특히 뉴욕 사교계의 여왕이라고 불렸던 캐롤라인 에스터는 자신이 인정한 400명만 진정한 상류층으로 여겼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진짜 상류층의 사교 무대는 뉴포트가 아니라 뉴욕이었는데요. 맨하탄의 화려한 저택하고 개인 클럽, 무도회장을 사교 모임처럼 열었고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진짜 상류층으로 인정받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흥미롭게도 오늘날 최고의 명문 부자인 락펠러 그리고 벤더빌트도 그런 철도 사업으로 엄청난 부를 쌓았지만 올드머니들은 그들을 족보 없는 신흥 부자로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했대요. 그래서 이 상황을 가장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이 알마 벤더빌트였습니다. 그녀는 기존 사교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대신에 완전히 새로운 무대를 만들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그 무대가 뉴포트였던 거죠. 당시 뉴포트는 아름다운 해안가를 가진 여름 휴양지였지만 알바 벤더빌트와 신흥 부자들이 이곳에 자기들만의 사교 중심지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경쟁하듯이 바닷가를 따라서 거대한 저택들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 궁전 같은 건물들은 모두 여름 별장이라고 불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기준으로는 왕궁이나 박물관이라고 불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규모의 건물들인데도 여름 별장이라고 불렸던 거죠. 당시 뉴포트에는 200채가 넘는 대저택이 있었고 지금도 여러 저택들이 남아서 이 길디드 에이지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건물이 바로 마블하우스인데요. 마블하우스는 윌리엄 벤더빌트가 아내 알바에게 선물한 저택으로 정말 이름 그대로 엄청난 양의 대리석이 사용됐어요.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에서 영감을 받아서 설계된 건데 이거는 정말 그냥 단순히 집이 아니라 약간의 선언문 같은 느낌으로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새로운 기준을 만들겠다라는 표식으로 삼을 정도로 굉장히 화려하게 지으려고 노력을 했대요. 그리고 이 마블하우스 뒤에 보면 차이니스 티하우스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그 당시에 미국 상류층 사회에서는 동양 문화가 유행했었대요. 그래서 이런 이국적인 건축물은 부와 교양을 상징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손님들을 초대해서 차를 마시고 사교 모임을 가졌다고 합니다. 최근 뉴포트가 다시 주목받는 이유가 HBO 드라마에서 더 길디드 에이지 드라마를 보면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다 볼 수 있는데 이제 벤더빌트 대신에 메인 주인공을 러셀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 러셀은 벤더빌트 가문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드라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점은 제가 미국 보딩스쿨에 입학사정관으로 있어서 그런지 벤더빌트 가문의 교육 이야기가 유독 눈에 들어왔는데요. 길디드 에이지 시절에도 미국 부유한 가문들은 자녀 교육에 엄청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당시 벤더빌트 가문을 비롯한 미국 상류층 자녀들은 뉴잉글랜드의 명문 보딩스쿨과
대학으로 진학하면서 미래의 정치인, 금융인, 사업가로 성장할 준비를 했는데요. 특히 마블하우스를 지은 윌리엄 벤더빌트의 아들인 하놀드 벤더빌트는 어린 시절 개인 교사들에게 교육을 받고 이후 매사추세츠의 명문 보딩스쿨인 세인트 마크스 스쿨을 거쳐서 하버드까지 진학을 했습니다. 세인트 마크스 스쿨은 보스턴 근교 사우스보로에 위치한 학교로 1865년에 설립된 미국의 대표적인 뉴 잉글랜드 보딩스쿨 중 하나입니다. 길리드 에이지 시절부터 미국 상류층 가문들 자녀들, 벤더빌트, 퓰리처, 에스터를 대표하는 유력 가문들과 깊은 인연을 갖고 있으면서 엘리트 교육 문화의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상류층 가문들이 보딩스쿨을 선택한 이유는 명문 대학 진학 때문만은 아니고 학업 성취도도 그렇지만은 이 인간관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미국의 진짜 부유층은 400명이라고 생각했던 그 에스더의 가문도 세인트 마크스를 나왔다는 거죠. 그 시절의 학부모들도 지금의 학부모들처럼 비슷한 고민을 하면서 어떤 교육이 자신의 자녀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또 인맥 관리가, 네트워크가 그 시대에도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130년이 넘었지만 뉴포트에 가면 그 당시에 그 럭셔리했던 정말 아름다운, 정말 찬란했던 그 순간을 다 고유하게 간직하고 있어서 그 미국 상류층 사회의 치열한 경쟁을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미국이 세계 최강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던 순간을 가장 아름답게 간직한 도시이면서 올드머니와 뉴머니의 경쟁이 만들어낸 살아있는 역사 박물관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만약 보스턴 근교에서 또는 하루 주말 여행지를 찾고 계신다면 정말 유럽풍의 미국을 느낄 수 있는, 그리고 미국의 역사와 건축, 아름다운 자연을 한 번에 경험할 수 있는 로드 아일랜드의 뉴포트를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여기서 콘서트도 많이 하기 때문에 방문하시기 전에 웹사이트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